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 좀 비트코인 악재 이야기 연달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헝다 그룹의 파산보호 신청 내용이 나와 주었는데 이때 발표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해당 뉴스에 악재로 작용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스테이블코인 테더사와에 있는 내용과 또 얽혀져 있어서 이 이야기가 또 하락폭을 좀 키우지 않았냐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테더사 헝다 그룹 어음 보유하고 있지 않다 21년도 9월 15일자에 입장문이 밝혔지만 이 영향성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간단한 예시를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이제 부동산 업체들의 투자해온 신탁사들이 비상이 있었고 30개 이상의 만기 상품 예금 지급이 미루어졌고 이게 대략 64조 원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농 국제 신탁까지에 따른 영향이 계속 이루어져서 돈을 돌려달라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테더가 갖고 있는 담보 물건이 뭐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 국채에 따른 채권의 지금 손실률이 생각보다 이게 단기물이라고 하여도 손실률이 어마무지하게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회사채 이 부분에 헝다가 아니더라도 아시아 쪽에 있는 채권의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 또 담보대출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 기타 투자가 어느 정도가 될 거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비미국 국채 잔존 평균 만기가 450일 미만이기 때문에 이 9번에 해당되어져 있는 이 물량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까지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담보의 구성도는 나쁘진 않지만 담보를 갖고 있는 물량에 있는 잔존 가치가 너무 빠르게 훼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우려돼서 이번 하락폭이 좀 더 커지지 않았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비트코인을 판매했다라는 내용은 이보다 옛날에 나왔던 내용을 재구성해서 거의 퍼드 두 가지 내용이 이번에 좀 영향을 끼쳤고 그 시점, 1시간 시점에서 청산됐던 것도 17만 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8억 달러 이상 청산이 되기도 했던 게 좀 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연달아 이번 악재가 끝났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동성 위기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코인과 밀접한 관계도가 있냐 없냐라고 많이 물어보실까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있습니다. 이건 홍콩 달러에 있는 지금 달러와 어떻게 보면 홍콩 달러는 1대1 형태로 패깅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중국의 자금 동력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홍콩에 있는 달러 형태의 디패깅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더뿐만 아니고 아시아 쪽에 중국에 있는 자본 능력이 약간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달러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요. 대부분 좀 강력하게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관계도가 있냐면 어디에 있냐? 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JA뱅크라고 있는데 알리바바 텐센트 창립자가 연결되어져 있는 최초의 은행 가상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민팅을 하거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 홍콩 달러 예금으로 10에서 많게는 13%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게 자금들이 이쪽에 각자 환율을 맞춰 가지고 바이낸스나 OK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 지금의 홍콩 달러에 있는 기반 요소가 가장 강력한 기반 요소에 있는 홍콩 달러가 움직이는 변동폭이 워낙 커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이 자금 여력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된다라는 게 이번에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있는 저런 기업들이 안 좋으니까 해외 쪽에다가 중국에 투자했던 해외 대부분 뭐 VC들이나 그 다음에 그쪽에 뭐 펀드사들이나 그런 회사들이 이 자금을 빨리 빼려고 하겠죠. 그러면 빨리 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콩 달러에 따른 디패깅이 연속적으로 나와 줌으로써 전체적인 크립토 영향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나간 뭐 악재라고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댓글로 남기실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여기에서 끝날 거냐, 연속된 악재이냐, 아직 남아져 있는 악재가 추가적으로 있냐, 이런 내용에 있어서 지금에 있는 이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있는 베팅에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홍콩 달러에 있는 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줄어드는 형태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테더도 테더에 있는 담보물에 미국 국채에 있는 단기물이라고 할지언정 좀 훼손이 많이 되어져 있는 점이 오히려 이번 약세를 더욱더 키웠다. 그래서 추가 담보물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여력과 체력이 아직 없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새로운 자금줄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측면에서도 코인베이스 입장도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나 OK를 견제하는 용도로 어떻게 보면 테더 이런 쪽에 있는 자금이 다 들어오지 못하게끔 싹 다 거래 중단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 되게 재밌죠. 아무튼 지금 상황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아마 8월 9월 달 부분은 계속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누군가는 기회 창출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점에서 이 고통을 고통 그대로 아무런 깨달음 없이 지나간다고 하면 또 그 고통이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내가 100만 원에도 고통 지수가 워낙 커지면 심리적 고통 지수가 커진다고 하면 내 이 100만 원에 있는 가치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이 돈에 있는 이 가치가 이 정도까지 훼손을 했었을 때 내 심리적 부담 요소가 이 내가 선물 거래소에서 레버리지를 쓸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도 같이 발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은 누군가한테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금액이 뭐 1,000만 원이 되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각자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이번 계기에서도 또 한 번 경험치가 잘 쌓이고 잘 견뎌내신다고 하면 또 그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를 할 때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도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도 아직까지 뭐 BNB 브릿지 해커 담보 청산 중이 연속적으로 나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힘들어도 잘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어차피 이 고통이 있어야 그만큼 나중에 열매를 맺혔을 때 그 보람이 더욱더 배수로 올라오게 되어져 있으니 잘 이겨내고 그리고 이번 계기에 항상 투자를 할 때는 고통이 좀 따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 쌓여야지만 내공이 쌓여야 비로소 왜 투자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왜 투자할 때 신중해야 되는지 또 한번 경험을 할 것이고 그 경험이 축적이 돼서 더 올바른 투자와 더 어떻게 보면 자기에 있는 주관적인 투자에 있는 스타일과 성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걸 잘 지혜롭게 잘 견뎌내셔서 좋은 성과로 분명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점 잘 넘기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